자, 지금부터는 삼각함수의 가계변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중요한 얘기를 쭉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 챕터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다룰 것이며 또 어떠한 순서로 그 내용들을 공부해 나갈지 등등 이 챕터에 관련해서 개괄적인 소개를 먼저 하는 시간 좀 가질 거거든요. 자, 우선은 이 챕터에서 어떤 내용 공부할지 좀 보는데, 자, 여기 빨간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식들을 그냥 싹 다 일단 본다고 보면 됩니다. 순서는 요 식들, 그 다음에 요 식들, 그 다음에 요 식들, 그 다음에 요 식들 순서로 공부를 하는데 식들이 좀 많죠. 자, 근데 공부하다 보면 금방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등식들이, 자, 이 삼각함수에 관한 등식들이 성립한다는 거를 일단 다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이 삼각함수의 정의 때부터 봐오던 그림 보면서 단위형과 각을 나타낸 동경 그려놓고 여기 있는 수식들이 성립할 수밖에 없음을 다 이해해보고 납득해 볼 건데,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는 수식들 전부 다 말고 대부분의 수식들에 대해서 예시를 띄워놓고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는 데다가 이 식들을 어찌 활용해 줄 수 있는지까지 짚어볼 거거든요. 그 내용 역시나 중요하니까. 자, 잘 한번 쭉 이 수식들에 대한 얘기를 다 들어본 다음에는 그렇게 이 챕터의 전반부가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 자, 나중에 가서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각을 변환을 하면서, 자,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거나 아니면 삼각함수 식을 변형하는 데서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큰 각, 또 양의 각 아닌 음의 각, 그리고 예각 아닌 둔각, 이런 각들에 대해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느니, 자, 각을 이렇게 변환할 수 있다면, 큰 각은 줄이고 음의 각은 양의 각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 여기 있는 내용을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들 많이 식 변형해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는 일이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식을 보세요. 이 식보다는 여기 있는 식을 보는 게 심적으로 편할 수밖에 없죠. 그 왜 그러냐? 자, 사실 식이 여기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보면은 괄호 안쪽에 들어온 각에 대한 식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복잡한 각을 간단한 각으로 바꾸면서 삼각함수 식을 조정해가지고 또 식을 간소화시켜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거나 아니면 이 삼각함수 식에 대한 연산을 처리할 때, 자, 우리 이 내용을 또 적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적용하려고 할 때, 자, 갑자기 여기 있는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수식들이 생각보다 하나하나 보게 되면 형태가 좀 복잡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일단 봐야 될 수식의 개수도 좀 많아가지고 이 수식들을 다 외울라 치면 외우기도 까다롭고 외워봤자 머릿속에서 금방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삼각함수 각변환 해야지, 식변형 해야지 라고 할 때 이 공부한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수가 꽤 있는데, 그럴 확률이 좀 높은데, 그럼 여기 있는 수식들 더 열심히 외워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그 외우는 대신에 이 챕터 막바지에 가서 요 삼각함수의 각을 변환하는 요령을 갖다가 숙지를 할 거예요. 요 방법을 잘 공부해 두고 연습해 뒀다가 실제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거나 식변형할 때, 각변환할 때 요 내용을 잘 적용해 주면 빠르게 쉽게 삼각함수 각변환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마치 그 앞서서 봤던 요 수식들을 잘 외워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애초에 이 수식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 수식들이 어떻게 활용될지 공부할 때는 여기 있는 수식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부담은 전혀 가질 필요 없이 공부하면 됩니다. 그냥 제가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 귓정구 세워가지고 잘 그 내용을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대신에 자, 요 내용이 등장하게 되면요, 요 세 단계의 방법을 잘 숙지하고 익혀뒀다가 수월하게 삼각함수 각변환할 수 있도록 연습까지 잘 맞춰주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되기도 전에 많은 얘기한 것 같아서 머릿속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럴 때는 그냥 바로 다짜고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면 좀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들부터 세트로 봐가면서 삼각함수의 가계변환 공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삼각함수의 가계변환과 관련해서 살펴볼 첫 번째 주제로서 각 EM파이 플러스 세타의 삼각함수와 각 세타의 삼각함수 사이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며 식이 3개 띄워져 있죠. 이 식들에 대해 우선 이해를 좀 해볼 거고요. 오른쪽 그림 참고하면서.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식들이 이 삼각함수의 주기성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삼각함수의 주기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좀 이어갈 겁니다. 지금부터. 자, 그럼 그림 보면서 여기 있는 식들에 대해 우선 이해를 좀 해봅시다. 그림 보면 좌표평면 위에 단위원이 그려져 있고요. 자, 단위원과 함께 동경이 또 그려져 있는데 이 동경을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라고 봐줍시다. 그리고 단위원과 이 동경의
교점이 점 P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자, 이 점 P의 X좌표, Y좌표 가지고 이 각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를 표현해 줄 수 있죠. 자, 코사인 세타가 곧 이 점 P의 X좌표와 같을 것이고 사인 세타가 이 점 P의 Y좌표와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점 P의 X좌표 분의 Y좌표 가지고 탄젠 세타를 말해줄 수 있죠. 그래서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 세타에 대해서 저 점 P의 X좌표를 X, 점 P의 Y좌표를 Y라 할 때 이와 같이 식을 적어줄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는 자,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렵진 않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는 각 EN파이 플러스 세타에 대해서 삼각함수를 좀 생각해 볼 건데 이 n이 정수라 가정하고요. 그럼 EN파이 플러스 세타란 각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이 각은 자, 뭘 나타내는 거죠 지금? 2파이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4파이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세타, 또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세타 그런 각을 일반화해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잖아요. 자, 그때 각 EN파이 플러스 세타의 동경은 그럼 각 세타의 동경과 일치하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뭐 동경이 양의 방향으로든 음의 방향으로든 2파이만큼 회전할 때마다 원래 위치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2파이 플러스 세타의 동경과 4파이 플러스 세타의 동경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세타의 동경과 세타의 동경이 다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각 EN파이 플러스 세타의 동경이 각 세타의 동경과 일치한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동경은 지금 각 EN파이 플러스 세타의 동경이다라고 봐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 역시나 P인데 자, 그럼 이 점 P X좌표가 코사인 EN파이 플러스 세타와 같을 것이고 이 점 P의 Y좌표는 사인 EN파이 플러스 세타와 같을 것이고 또 이 점 P의 X좌표 분의 점 P의 Y좌표는 탄젠트 EN파이 플러스 세타와 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인 EN파이 플러스 세타, 코사인 EN파이 플러스 세타, 탄젠트 EN파이 플러스 세타에 대해서 또 이 점 P의 XY 좌표 가지고 이 식들의 값을 표시해보자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식을 적어보니까 둘이 값이 같을 수밖에 없구나. 둘이 값이 같을 수밖에 없구나. 둘이 값이 같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와 같은 관계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식들이 가지고 있는 삼각함수의 주기성과 관련된 의미도 좀 더 해석을 해보는데 자, 일단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건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식을 좀 펼쳐 적을 수 있거든요. 요 각이 자, 여기 있는 각을 일반화해서 표시해 놓은 거 맞죠? 그래서 둘이 같다는 거는 자, 얘네들 값이 다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의 식을 펼쳐 적으면은 그때 각이 자, 플러스 2파이 되거나 아니면 각이 마이너스 2파이 될 때마다 사인 함수의 값은 반복된다는 걸 우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함수에 대해서 마찬가지고요.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 자, 이 각이 플러스 2파이 또는 마이너스 2파이 될 때마다 동경이 원위치되고 그럼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지점에 XY 좌표도 계속 반복될 것이고 자, 그에 따라 삼각함수의 값도 그 같은 값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 각이 2파이 변할 때마다 그렇게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아, 2파이 간격으로 삼각함수의 값은 같은 값이 반복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일단 정리해 놓고요. 삼각함수의 주기성과 관련해서는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 우리가 곧 자세히 공부할 거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살펴본 내용을 요만큼만 얘기하고 끝낼 것이냐 그게 아니고 삼각함수의 식변형 혹은 삼각함수의 값을 간편하게 구할 때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요긴하게 또 적용해 줄 수 있는 거라서 자, 간단한 예시를 좀 볼게요. 이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는데 지금 공부한 내용을 자, 어찌 적용해 줄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할게요. 사인 3분의 13파이 이 값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자, 3분의 13파이가 각이 좀 큽니다. 자, 그러면 이 각을 갖다가 이렇게 뜯어보는 거예요. 3분의 1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로 자, 4파이가 넘는 각인데 그 상태에서 자, 요 부분 밑줄 친 부분이 4파이죠 지금 2파이 곱하기 2라고 좀 적을게요. 아, 2파이 곱하기 정수네요. 이 자, 사인 함수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괄호 안에서 2파이 곱하기 정수 부분을 쳐내더라도 사인 함수가 변치 않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 이 4파이 2파이 곱하기 정수 부분을 덜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사인 3분의 파이의 값을 계산해도 여기랑 값이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 공부한 내용 적용해서 이 애초에 주어져 있던 각을
우리가 다루기 편한 각, 우리가 잘 아는 각으로 변환해서 자, 삼각함수의 값 생각해도 같은 각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인 거 잘 알고 있을 테니 자,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공부한 내용 적용해서 이 사인 함수의 값을 간편히 계산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4분의 9파이 볼게요. 4분의 9파이도 각이 좀 크네요. 그러면 이 각을 4분의 8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로 뜯어봤을 때 자, 4분의 8파이는 2파이죠. 굳이 2파이 곱하기 1이라 적으면서 2파이 곱하기 정수라고 생각을 할게요. 코사인 함수에 대해서도 2파이 곱하기 정수, 자, 괄호 안에서 덜어내더라도 코사인 함수가 변치 않는 거 잘 알고 있으니 이 부분 덜어내고 코사인 4분의 파이의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값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자, 또 각 변환하는 거예요. 우리 다루기 편한 각으로 각을 변환해서 자, 코사인 4분의 파이,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 2분의 1 루트인 거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이 값을 구할 때도 공부한 내용 적용해서 생각하면 좀 더 간편하게 삼각함수의 값 계산할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7파이. 자, 이 각에 대해서 탄젠트 함수의 값 구해라라고 하면 조금 막막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이 각을 또 뜯어봅니다. 마이너스 4분의 8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로 자, 그럼 마이너스 4분의 8파이는 마이너스 2파이죠? 2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좀 표시하면서 생각할게요. 자, 그럼 2파이 곱하기 정수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2파이 곱하기 정수. 자, 지워내더라도 괄호 안에서 그래도 탄젠트 함수의 값은 변치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내용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자, 우리 각 변환해서 탄젠트 4분의 파이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탄젠트 45도 1인 거 잘 알고 있죠. 그렇게 자, 삼각함수에 대해서 우리 공부한 내용 적용해 식변형하고 값을 다 계산해 봤습니다. 자, 우리 이번엔 각 마이너스 세타의 삼각함수와 각 세타의 삼각함수에 대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면서 이 박스 안의 식들을 또 다 이해를 해볼 거고요. 이 관계식들로부터 삼각함수에 대해 존재하는 대칭성에 대해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라서 자, 거기까지 얘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박스 안의 식들을 좀 이해를 해봅시다. 오른편 그림과 함께요. 자, 오른편에 띄어진 그림 보면 뭐가 그려져 있냐면 좌표 평면 위에 자, 우선 단위원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함께 이번엔 각 마이너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하고 각 마이너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자, 위치 관계가 x축에 대해 대칭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시초선의 위치에서 자, 그 회전을 할 때 같은 양을 회전하는데 이 회전 방향이 정반대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이 동경하고 이 동경 x축에 대해 대칭이고요. 그리고 이제 x축 위쪽으로 그려진 반원하고 x축 아래쪽으로 그려진 반원은 자, 당연히 x축에 대하여 현재 대칭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럼 x축 위쪽으로 그려진 그림 그리고 x축 아래쪽으로 그려진 그림이 전반적으로 다 자, 지금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x축에 대하여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지점 그 다음에 이 동경과 이 단위원이 만나는 지점 자, 두 지점 역시 x축에 대해 대칭일 겁니다. 그죠? 자, 그 점을 일단 인지해 놓은 채로 이 지점의 좌표를 표시하자면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이니까 x좌표, y좌표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죠. 자, 그럼 각 마이너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인 이 지점의 x, y좌표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그때 두 점의 대칭성 고려하면 여기 x좌표랑 여기 x좌표는 값이 같겠네요. 또 여기 y좌표랑 여기 y좌표는 절대값 같은데 부호 반대겠네요. 두 점이 x축에 대해 대칭이니까 그 관계에 대한 식이 여기 띄워져 있는 겁니다. x좌표끼리 값이 같겠다. 자, 그 다음에 y좌표끼리는 절대값 같은데 부호 반대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부호 붙이면 얘랑 값이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오른편 그림으로부터 자, 이런 관계 성립함을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에 대해서는 이런 식이 성립하는데 이걸 수식과 함께도 이해해 볼 수 있고 오른편 그림 보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수식과 함께 이해를 해볼게요.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에 대해서 수식을 이와 같이 작성할 수 있어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분의 사인 마이너스 세타라고. 근데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와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위에서 생각해 본 바에 따르면 각각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같기 때문에요.
식을 이렇게 이어 적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라고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식의 처음과 끝을 보세요. 자,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와 같다라고 식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아래 식으로부터 이와 같은 관계 성립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볼 수 있고, 자, 아니면은 이 그림과 함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탄젠트 세타는요, 각 세타를 나타낸 동경의 기울기죠.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요, 각 마이너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의 기울기죠. 이 각들에 대해 탄젠트 함수의 값이 정의되는 상황에서는 탄젠트 함수의 값을 동경의 기울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두 동경의 기울기 관계를 봐주자면요, 지금 원점과 그 다음에 요 지점 사이에서 보자면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 또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 생각해보면 x값 증가량 요만큼으로 똑같게 볼 때 y값 증가량이 절대값 같은데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동경의 기울기와 이 동경의 기울기는 절대값 같은데 부호 반대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 성립한다고 또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자, 두 동경의 기울기와 함께 그걸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박스 안에 띄어진 세 개의 식에 대해서 이해는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 식들로부터 우리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 대칭성에 대해 또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라 바로 대칭성에 대한 얘기 이어가는데, 우선 사인 세타를 f 세타라고 좀 내비둘게요. 그렇게 사인 함수를 f 함수로 봐주면서 위의 식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는데, 자,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에 비해서 세타 대신 마이너스 세타 들어와 있죠? 그럼 이 식은 f 마이너스 세타로 표현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f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f 함수, 즉 사인 함수는 이런 식이 성립하는 건데, 이런 식이 성립하는 함수는 어떤 함수인가요? 우리 지금 변수를 세타라고 적어놔가지고 좀 뭐 낯설 수 있으나 변수를 세타 대신 x라고 적어놓으면 이런 식이 성립하는 함수는, 자, 기함수죠.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 대칭인 함수예요. 자, 변수를 세타라 적든 x라 적든 상관없으니, 아, 사인 함수가 실수 세타에 대해서 지금 이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하고 사인 함수가 기함수라는 걸 우리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인 함수의 그래프, 곧 구체적인 모양을 보겠지만 그때 가서 보면은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 대칭일 겁니다.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더라도 우리는 벌써 살펴본 관계식으로부터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코사인 함수에 대해 대칭성도 살펴보러 가는데, 이번에 코사인 세타를 g 세타라고 좀 볼게요. 자, 코사인 함수를 g 함수로 보고 나면 이 식을 또 어떻게 볼 수 있냐?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g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세타는 g 세타라고 표현 가능하니까 지금 코사인 함수에 대해 이런 식이 성립하는 건데요. 자, 괄호 안에 그 마이너스 부호를 떼내더라도 여전히 값이 같다? 이런 식이 성립하는 함수는 우함수고, 자, 이런 식이 성립하는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 그려보면 그래프가 y축에 대해 대칭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함수가 우함수다라는 거 살펴본 거예요.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 곧 보겠지만, 자, 그래프가 y축에 대해 대칭일 겁니다. 그리고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는 이 사인 함수와 같은 맥을 타고, 자, 생각해 봤을 때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 원점에 대해 대칭일 거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탄젠트 세타 함수는, 자, 사인 함수와 마찬가지로 기함수예요. 거기까지 일단 이해해봤던 식으로부터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내지 말고요, 이 살펴봤던 관계식 그리고 상가함수의 대칭성을 고려하면서, 자, 우리가 상가함수에 대해 식 변형을 또 해줄 수 있는 거고 상가함수의 값도 좀 간편하게 구해줄 수 있는 거라 이와 관련해서 간단한 예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여기는 상가함수의 값을 구해보는데 공부한 내용을 활용해서 구해줄 거예요. 자, 지금 괄호 안에 보면 마이너스 5 다 붙어 있고요. 음의 각에 대해 생각하는데 그 음의 각에 대해 상가함수의 값을 생각할 때 여기 있는 내용을 요긴하게 활용해 줄 수 있거든요. 자, 봅시다. 먼저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 마이너스 부호가 좀 귀찮게 여기지않아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부호 밖으로 빼내도 돼요. 자, 그러더라도 값이 똑같다라는 걸 우리 공부한 거니까 그 내용 적용해가지고 식 요렇게 변형한 다음에 보면 사인 6분의 파이는 사인 30도고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결론 낼 수 있죠. 아, 이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공부한 내용 적용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보이는데, 자, 코사인 함수에 대해서는 괄호 안에 마이너스 부호 보이면은 그냥 삭제시킬 수 있어요. 그래도 된다라는 걸 여기 살펴본 거거든요. 자, 괄호 안에 마이너스 부호 있으면은 떼내도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살펴본 거니까 그렇게 식 변형 해주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코사인 60 또는 2분의 1이다라고 값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는요. 탄젠트 함수는 사인 함수와 같이 기함수란 거 살펴봤으니까 괄호 안에 마이너스 보고 밖으로 자 빼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하면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라고 자 값을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삼각함수에 대해서 괄호 안에 마이너스 보 보이고 또 음의 각에 대해 생각할 때 식변형할 때 자 공부한 내용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자 봐두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갑시다. 자, 이번엔 각 파이 플러스 세타의 삼각함수 또 각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삼각함수가 각 세타의 삼각함수와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면서 여기 있는 식들을 쭉 한번 이해를 할 건데요. 그리고 나서 관련된 예시도 챙겨볼 건데, 자 우선은 위에 있는 네모 박스 안의 내용부터 쭉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각 파이 플러스 세타의 삼각함수랑 각 세타의 삼각함수랑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우리 어찌 이해하면 될까요? 이 전처럼 좌표 평면상에다가 각 파이 플러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두 동경 띄워놓고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살피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 바로 봅시다. 자, 좌표 평면상에 지금 우선 단위원이 먼저 띄워져 있고요. 그 상황에서 동경이 두 개 더 띄워져 있는데, 자, 이 동경을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 그 다음에 이 동경은 각 파이 플러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라고 좀 합시다. 자, 그러면은요,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양의 방향으로 180도만큼 더 회전하면, 그러니까 파이만큼 더 회전하면은 이 동경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파이 플러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이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일직선상에서 방향이 반대인 그런 관계에 있고, 자, 그 말은 두 동경의 원점에 대해 대칭이라는 거죠. 우리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서 그 내용 살펴봤었잖아요. 그때 이 두 동경이 이제 단위원과 만나는 점을 잘 보는데요. 각 점을 갖다가 점P, 점Q라 표시할 때 이 점Q와 점P의 좌표는 이와 같이 표시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점의 좌표고, 그 다음에 각 파이 플러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점의 좌표니까, 자, 점P, 점Q의 좌표가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 두 점 간의 위치 관계를 살펴보자면 어떤 관계가 있냐? 자, 이 점하고 이 점을 잇는 선분을 봐주세요. 그 선분의 중점이 지금 원점인 거예요. 자, 이 점하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잇는 선분에서 보면 중점이 원점이고, 그걸 감안했을 때는 얘랑 점P, 점Q가 지금 원점에 대해 대칭이라는 거 살펴볼 수 있죠. 아, 그러면 여기 X좌표하고 여기 X좌표는 절대값 같은데 부호 반대겠네요? 여기 Y좌표랑 여기 Y좌표 절대값 같은데 부호 반대겠네요? 그 내용이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구나. 이 각을 나타내는 동경과 이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위치 관계가 자 결국엔 일직선상에서 방향 반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동경이 원점에 대해 대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관계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는 탄젠트 세타라는 걸 어찌 이해해주면 좋겠냐? 일단은 두 동경의 기울기를 보세요. 자, 지금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두 동경의 기울기를 따지면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 따졌을 때 당연히 같은 값 나오겠죠? 그냥 둘을 엮어갖고 하나의 직선으로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아, 두 동경의 기울기가 같은 게 당연해 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수식으로서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분의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이 둘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그 결과는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그럼 마이너스 자기네끼리 없어지면서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결과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자, 얘 분의 얘인데, 자, 그거는 얘 분의 얘인데 정리하면 탄젠트 세타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식도 성립한다는 걸 자, 수식을 통해서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착각할까봐 이 타이밍에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각 세타를 나타낸 동경을 계속 1, 4분면 쪽으로 위치시키면서 자, 그림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관계식들은요, 이 세타가 1, 4분면의 각이 아니더라도 지금 항상 성립하는 식이에요. 세타의 값에 관계없이. 물론 이제 뭐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는 자, 세타의 값에 따라 탄젠트 함수의 값이 정의되지 않는 수도 있으니까 이 관계식이 그 세타의 값에 상관없이 계속 성립한다라고 보긴 좀 힘들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 제껴내면 이 세타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들을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세타를 뭐 예를 들어서 2, 3면의 각이다라고 취급하더라도 우리 각 파이 플러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그 반대쪽으로 오면서 같은 관계식 성립한다는 걸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여기 있는 관계식도 마찬가지 세타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식들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림 보면서 세타가 1, 3면의 각일 때만 성립하는 식인가? 이렇게 혹시 그 의구심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까봐. 좋은 의구심이죠. 어쨌든 그럴까봐 이제 얘기해 본 거고 요 내용 정리됐죠. 그 다음에 이 세타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들에 대해서 우리 세타 대신 마이너스 세타를 대입해 보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자, 2x는 x 플러스 x라는 항등식이 있다 칩시다. 이 항등식에다가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요. 자,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2x 될 거고 우변은요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계산 결과가 여전히 같죠.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해도 계산 결과가 여전히, 자, 양변이 값이 같네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항등식 보고 있는 거니까 세타 대신 마이너스 세타 대입했을 때, 자, 식은 여전히 성립할 거예요. 그래서 세타 대신 마이너스 세타 다 대입해 놨고요. 여기도 세타 대신 마이너스 세타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세타 대신 마이너스 세타 들어가면은 그 사인 함수 안에서 마이너스 부호 밖으로 나오면서 결국 사인 세타가 같다라고 정리되고, 자, 여기 마이너스 세타 들어오면은 코사인 함수 안에서 마이너스 부호 그냥 없앨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같다는 거고,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는 사인 함수와 같이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결과 봐줄 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위에 있는 식에서 세타 대신 마이너스 세타 대입했을 때, 자, 아래에 있는 식이 성립한다는 거 금방 이해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위에 성립하는 식들로부터 유도를 해가지고 이 각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상하함수와 각 세타의 상하함수 간에 이런 관계 성립하는구나 라는 거를 수식만으로도 우리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또 두 각을 나타낸 동경의 위치 관계를 그림상에 살피면서, 자,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이 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게요. 자, 그럼 얘기했던 대로 각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삼각함수와 각 세타의 삼각함수 사이에 이런 관계 성립한다는 거를, 자, 이제 이 수식으로부터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림과 함께 또 이해를 해볼게요. 그림 보면은요, 일단 좌표 평면상에 단위 원이 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요 동경이 일단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라고 봐줍시다. 자, 그랬을 때 각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표시해보면은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결론적으로 y축의 대칭일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그건 어찌 생각할 수 있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앞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라면, 자,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세타 두 각의 합을 생각했을 때 파이 나오죠. 그것만 봐도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y축의 대칭이겠네, 그걸 생각해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때 내용이 뭐 잘 기억이 안 난다거나 아니면 그때 공부를 잘 안 했다거나 그래도 지금 상관이 없어요. 자, 두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해 대칭일 거란 걸 요 그림 안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일단은 시초선의 위치에서 이 각을 나타내는 동경은 우선 파이만큼 회전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타 회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시초선의 위치에서 세타만큼 회전하면 동경이 요렇게 온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시초선의 위치에서 파이만큼 우선 회전한 다음에 세타만큼 회전할 건데 여기서랑 방향이 반대로 회전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는, 자, 표시한 각의 크기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세타만큼 회전, 자, 여기서 세타만큼 반대 방향으로 회전, 그걸 생각해보면 이 동경과 가까운 쪽 x축이 이루는 각, 그 다음에 요 동경과 가까운 쪽 x축이 이루는 각은 각의 크기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봐주면서 두 동경이 y축에 대해 대칭일 거라는 거 생각해 줄 수 있죠. 아니면은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자, 이 각을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세타의 동경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각 세타의 동경과 각 마이너스 세타의 동경은 x축에 대해 대칭입니다. 앞에서 그거 봤었죠? 직전에. 자, 마이너스 세타의 상하함수 얘기하면서 어쨌든 이 동경이 가까운 쪽 x축과 이루는 각 다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 동경이 가까운 쪽 x축과 이루는 각을 표시해 봤을 때 그 표시해 놓은 각끼리 각의 크기 같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대칭성 생각하면. 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마이너스 세타의 동경을 파이만큼 회전시키면은 각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동경이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파이 더하면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 동경하고 이 동경은 또 일직선상에서 방향이 반대로 놓여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하나의 직선을 보고 또 x축을, 자, 봐줬을 때 두 직선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때 이 각과 그 다음에 여기 표시하는 각은
막꼭지각으로서 또 각의 크기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두 직선이 교차할 때 자, 마주보고 있는 각 막꼭지각이라 하는데 막꼭지각끼리 각의 크기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각의 크기랑 여기 각의 크기 같기 때문에 각 세타를 나타낸 동경과 각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나타낸 동경은 또 y축에 대해 대칭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 공부했던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복귀하든 아니면은 시초선의 위치에서 동경을 뭐 어찌 회전시키든 간에 이 각을 나타낸 동경 또 이 각을 나타낸 동경은 y축에 대해 대칭인데 자, 그 상태에서 원까지 추가해서 그림을 좀 볼게요. 이 각각의 동경이 단위원과 만나는 점 P, 점 Q라고 각각 불러줄게요. 그러면 점 P, 점 Q, X, Y 좌표가 왜 이렇게 표시되는지는 각과 매칭시켜서 이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때 봅시다. 두 동경도 y축의 대칭인데 이 그려져 있는 원도 봤을 때 y축 기준 딱 자르면은 왼쪽 반원 그 다음에 오른쪽 반원이 y축의 대칭일 거 당연하고 그러면은 원하고 이 두 동경만 봅시다. 그러면 그림이 y축 기준 좌우로 완벽히 대칭이에요. 자, 그러면 직관적으로 우리는 이 점 Q와 점 P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이겠네라는 것도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림이 전반적으로 y축의 대칭이니까. 그죠? 자, 그럼 이 점 P, 점 Q 사이의 대칭성 감안하면서 이 두 점의 y좌표 길이는 값이 같겠네요. 자, 그 관계가 여기 표시되어 있어요. 식으로. 그 다음에 두 점의 x좌표 길이는요. 절대값 같은데 부호 반대겠죠. 그 관계가 또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아, 이 점 P, 점 Q에 자, 위치 관계 고려하면은 이 관계 성립하는 게 당연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성립하는 식들로부터 아래에 있는 식도 유도할 수 있는데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같은데 자, 그 식은 결과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와 같게 돼 있고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탄젠 세타와 같다라고 타고 봤을 때 얘와 같겠네라는 걸 이해해 줄 수 있죠. 아, 이 식들로부터 이 관계도 유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림상에서 두 동경의 기울기를 봐줘도 되고요. 자, 두 동경의 기울기는 어떤 관계냐? x값 증가량을 요만큼 똑같이 봐줄 때요. 자, x값 증가량을 요만큼 똑같이 봐줄 때 그 x값 증가량에 대한 y값 증가량 보면은 절대값 똑같은데 부호 반대란 거 바로 봐줄 수 있어요. 이 동경의 기울기, 이 동경의 기울기 측정할 때 x값 증가량 똑같이 잡았을 때 그 분의 y값 증가량 자, 절대값 같은데 부호 반대야? 그럼 두 동경의 기울기는 절대값 같은데 부호 반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달아줘야 값이 같다라고 이 관계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식까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 건데 자, 여기까지는 이 관계식들에 대한 이해였고 이 특히나 아래쪽에 있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요 내용이 우리 삼각함수의 값을 간편히 구하는데 정말 많이 앞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특히 그와 관련된 예시를 좀 지금 보고 넘어가려 하거든요. 예시 좀 띄울게요. 자, 우리 나중에 삼각함수의 각에 변한 내용을 쭉 다 공부하고 나면 이 많이 큰 각이나 또는 음의 각에 대해서 각을 이 범위 안의 각 또는 이 범위 안의 각으로 변환해가지고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려는 시도를 많이 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두 범위를 비교하자면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각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각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보기가 좀 편해요. 예를 들어서 사인 120도 구하라는 것보다 사인 60도 구하라는 게 우리한테 훨씬 쉽게 느껴지지 않나요? 자, 또 예를 들자면 코사인 45도 구하는 것보다 코사인 135도 구하는 게 좀 더 생각의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둔각에 대해서 삼각함수의 값을 생각해야 될 때 자, 합을 했을 때 180도 되는 예각을 통해서 그 예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을 통해서 그 삼각함수의 값을 결론적으로 쉽게 구하는 요령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요 박스 안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자, 여기에 짝을 맞춰서 생각을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사인 120도 구해야 된다 칩시다. 자, 120도를 요 형태를 여기와 짝을 맞춰 표현한 겁니다. 지금 180도 마이너스 세타 형태로. 그러면은 요 식이 성립한다는 거 확인하고 왔으니까요. 사인 180도 마이너스 60도는 요 세타 60도라 할 때 자, 사인 60도와 같겠죠. 아, 이 식이 성립하니까 자, 위에 있는 이 식도 성립할 수밖에 없고 그럼 사인 120도를 구해야 되면 사인 60도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코사인 120도 또 탄젠트 120도도 생각해 보는데 여기랑 이번엔 짝을 맞춰 생각할게요. 자, 사인 앞에는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가 없는데 여기 마이너스 부호 있다는 거 좀 조심하면서 이 값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식에서 세타가 60도일 때 생각해 주면 되죠. 자, 그래서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와 값이 같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탄젠트 120도는 자, 세타가 60도일 때 생각해 주면 마이너스 탄젠트 60도와 값이 같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 내용이 여기 정리가 돼 있는데, 자, 위로 올라와 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둔각에 대해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해야 될 때, 자, 우린 이 둔각에 대해서 뭐 4분면 위에 동경 표시하고 그럴 필요 없고요. 직각삼각형 따로 그려서 막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이 각과 합을 해서 180도 되는 예각을 생각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을 생각해 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자, 사인 앞에는 마이너스 부호 안 붙여도 되는데 코사인 탄젠트 앞에는 마이너스 부호 붙이면서 자, 이 둔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을 요 과정 거쳐서 대답을 해주면 편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인 120도 생각하는 것보다 사인 60도 생각하는 게 편하니까 또 코사인 120도 생각하는 것보다 마이너스 코사인 60도 자, 생각하는 게 편하니까요. 그러면서 이 마이너스 부호가 여기는 붙고 여기는 안 붙는데 그 당연한 게요. 자, 사인 함수에 대해서는 1, 4분면의 각, 또 2, 4분면의 각에 대한 사인 함수의 부호가 일치해요. 근데 올사탕코 생각해 봤을 때 그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는 1, 4분면의 각, 그리고 2, 3분면의 각에 대해서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의 부호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 붙여줘야 왼쪽에 있는 식에 자, 대한 부호나 오른쪽에 있는 식에 대한 부호나 일치될 수 있고 여기 값이나 여기 값이나 값이 완전히 같아질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부호 붙여줘야. 자,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는데 이 내용을 요약해서 여기다 이제 대답을 하면서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150도가 궁금합니다. 자, 그럼 뭐 4분면 위에다가 150도에 대한 동경 그리고 그러나요? 그게 아니고 바로 식으로서 사인 30도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사인 30도는 대답하기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코사인 120도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얘랑 합쳐서 180도 나오는 예각은 뭘까? 30도네? 그럼 코사인 30도 생각해 주면 되나요? 아니요. 마이너스 코사인 30도 생각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뭐 붙여야 돼요. 자, 그러면서 값을 대답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150도는요? 탄젠트 30도 봐주면 되나요? 그게 아니고 마이너스 탄젠트 30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값을 생각해 주면 좀 더 편하겠죠. 이 둔각에 대해서 삼각함수의 값을 생각해야 될 일이 꽤나 있을 텐데 자, 그때마다 쉽게 가려면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성립하는 관계식, 살펴봤던 관계식으로부터 이 내용을 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